월마트 이야기도 쭉 했었는데요. 예. 올해 유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 빨간색 차트로 좀 그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올 초에 WTI 기준으로 유가가 59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달 이란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126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맞아요. 거의 이제 2배 이상 난리가 올라선 났었습니다. 이유죠. 맞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막 폭증을 하고 예. 이 유가 ETF도 막 수익률이 급등하는 예.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최근에 뭐 77달러, 80달러대 안착을 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내용에 따라서 77달러에서 85달러 사이 박스권 형성되면서 큰 변동성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년 사이에 2배 넘게 움직였으니까 그것도 원자재가 그 어떤 시장 규모보다 큰 국제 유가가 뭐 몇 달 사이에 2배 이상 움직이고 또 30% 40% 빠지는 거는 또 굉장히 저희가 체감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많이 빠졌다 느끼기 충분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유가가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다른 뭐 금, 구리 이런 것들보다 유가 한번 움직이면은 너무 빨리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시장도 그렇고 실생활에도 뭐 주유소 가격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이런 게 너무 빨리 와닿아서 가장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충전기가 40만 기, 주유소가 1만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제일 많았을 때가 2013년도에 네. 13,000개가 넘어갔다가 2년 전이죠. 이제 1,600개까지 떨어졌습니다. 줄었네요. 4개 중에 1개의 주유소가 폐업을 한 상황인데요. 물론 폐업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굳이 전기차가 등장했기 때문에 주유소가 줄어든 이유도 크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연비도 좋아지고 맞아요. 또 어떤 지역에는 인구도 감소하면서 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유소 찾기가 힘든 맞아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농협 주유소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또 거기 더 비싸던데요? 농협 주유소가 저는 더 쌀 줄 알았거든요. 이름만 듣고. 근데 가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뭐 아마 이유가 있겠죠? 정부 이 지원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좀 포함이 돼서 그렇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주유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신을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는 세차장이라든지 편의점, 뭐 카페 이런 것들을 복합 공간으로 새로운 공간을 탄생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주유소의 어떤 변신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완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전기차 우리가 주유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 제일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26년도에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대 정도가 팔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세대 중 하나가 전기차가 되는 셈인데요. 2021년 코로나가 한창 이슈가 됐던 때 8%였던 게 5년 만에 거의 4배, 3배, 4배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 걱정인데요. 올해 상반기 전기차 등록이 19만 대, 20만 대 가까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여기 마지막 끝자리에서 한 대가 접니다. 여기 참여를 해주셨군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자동차 유형들이 있지만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전기차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순탄한 것만은 아닌데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에 세계 판매가 390만 대에서 한 8%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좀 하락하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더 보시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뭐 10년 뒤에 이제 석유 끝난다. 제가 한 30년 전에도 10년 뒤에 끝난다. 5년 전에도 10년 뒤에 끝난다 이러는데 석유가 왜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매장량에 대한 비밀인데 이 채굴하는 기업들도 이걸 한 번에 다 채굴을 하지 않고 석유는 왜 이 시간과 압력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연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간이 가는 동안 계속 새로운 석유들이 어딘가에서는 또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50년치 정도만 딱 이렇게 매장량을 개발을 해놓고 또 소진을 하면 또 새로운 것을 유전을 또 개발을 찾고. 하고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그 걸프전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도 걸프전이요? 유가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 이제 기름이 3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이런 이야기 됐던 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50년이 남았다. 계속 항상 50년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기름이 조금 없어지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하니까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역시 이 석유가 바닥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들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저 비슷한 맥락에서 그럼 과연 전기차가 정답인가? 네. 전기차 충전하는 어떤 편리함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들의 초반에는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 충전기가 좀 여유롭기 때문에 맞아요.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전 이슈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뭐 예. 화재라든지 이런 또 이런 그 배터리 교체에 대한 어떤 네.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 전광판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시세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뭐 지나가다 보면 가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안 보고 싶어도 그냥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그거죠. 거리에서 이 투자 신호를 한번 읽어보자. 주유소는 좀 특별하죠. 항상 이렇게 어딜 가나 다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런 편리성을 가지고 리터당 얼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전국 어디서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니까 투자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지만 우리 주유소에 반영되는 건 시차도 발생하고, 국내는 세금이 차대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은 같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됐다 그러면 많이 빠졌네 그러면 기분 좋게 주유도 하면서 투자금도 좀 늘려보고. 근데 보통 운전자들이 주유하러 가서 기름값이 너무 높으면 지금 기름 넣으면서도 좀 둔들둔들하지 않나요?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 이런데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주유로 갔는데 단가가 높다. 기분 좋게 주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투자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 이용을 잘 하시게 되면 정말 멋진 나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우리가 스마트하게 네. 운전을 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먼저 기름을 직접 사는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기름을 직접 사서 보관을 하는 거는 아무리 그게 좋다지만 우리가 이 수량 한계도 있고 그쵸. 보관이라든지 유통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는 원유 ETF를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덱스라고 적어놨는데 코덱스만 적어놓으면 또 타이거가 섭섭해졌죠. 네, 그런 두 가지가 대표적인 ETF인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그 펀드식으로 그리고 ETF에서 주식처럼 직접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유의할 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ETF다 보니 월마다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으로 적어놨는데요. 원유 ETF는 원유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선물을 매달 갈아타기 때문에 다음 달 가격이 더 비싸지는 콘텐츠가 발생을 하면 그때 더 비싸진 만큼 더 추가 비용을 내기 때문에 내 자산이 조금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유사나 에너지 기업 주식을 사는 건데요. 유가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안전한 거네요, 그러면. 아닌가요? 그렇지만 유가가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 정유사는 그 마진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도 마진이 나빠지면 주가하고는 또 따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종목별로 조금 판단하면서 수 있다.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장된 회사들 중에 어떤 이 순수하게 유가 따라가는 제일 가까운 회사가 S-오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정제 마진 순수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름값 따라가는 제일 바로 밑에가 되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표적인 회사들이 SK 이노베이션이나 GS가 있지만 단독이 아닙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온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계열사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희석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S는 GS 칼텍스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GS 지주사에 얽혀서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비중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천연 ETF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럼 좀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요? 저는 근데 초보라 이런 걸 모릅니다. 예, 기회가 왔을 때 네. 바로 밑으로 본다면 ETF로 가시는 게 더 직관적일 수 있겠죠. 네, 이 한 종목을 하는 것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은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건데요. 네. 충전기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름값의 반대 논리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네 기업 전부 다 이익 전망치가 다 상향됐기 때문에 네. 주가에도 많은 영향이 미쳐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약간 분할 매수하시는 방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